네, 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남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대륜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가 아니죠. 선생님이 이 자리에 했습니다. 자, 대륜중학교 학생 친구들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시험을 보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 내신 분석을 통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현재 시험 중인 학교들은 요거를 통해서 자, 우리 학교 시험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거니까 잘 보고 도움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단원별 분석표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렇게 많이 고난도로 이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보시면 상난이도 문제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중상난이도나 나머지 이제 중하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서술형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냈어요.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한 것 같아. 앞쪽에서 객관식은 조금 어렵더라도 찍을 수가 있잖아. 찍어가지고 점수 좀 얻어가고 서술형에서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좀 줄이고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확실하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의 연습은 분명히 서술형 부분의 고난도들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좀 골고루 나왔는데 보시면 1차 함수 그래프 쪽이 조금 많죠. 자, 여기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 시험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험 정보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험별 문항 상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들도 쭉 나와 있고요. 난이도, 그 다음에 적중률은 저희 학원에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잘 보라고 자료들을 준비해 드렸는데 거기에 거의 유사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중했다라고 해서 보시면 거의 다죠. 그래요. 우리 학원에 오셔서 열심히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이렇게 결과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시험 범위나 단원별 문항수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랬어. 자, 그럼 출제 경향 한번 볼게요. 출제 경향은 서술형부터 볼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의 평행이동 완전 기본. 자, 이쪽 파트에서는 이런 건 꼭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서는 1차 함수의 평행이동하고 그게 어떻게 일치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었죠. 요것도 이제 기본 문항이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서술형 전체가 일반적으로 어렵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아래도 보고 밑에를 이렇게 차근히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중간에 뭐 실생활의 활용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너무나도 이게 뭐 내가 봤을 때 야 이거는 넘사벽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감지하지도 못할 만큼의 약간 그런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봐보시고요. 유형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 응용이라고는 했지만 부분적인 추론을 통해서 다른 1차 함수를 이제 추론하고 교점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런 거 문제집에 소소하게 들어있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냥 응용 문제다라고 했던 것 뿐이지 막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는 2차 함수의 중점, 1차 함수의 중점을 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각형의 성질 단원이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고 난이도도 낮았어. 삼각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도형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워요.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대수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하위 문제부터 최상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최상위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 문제를 못 본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최상위권 아이들과 변별을 두기 위한 문제가 뒤쪽에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문제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 계산 능력치조차도 이제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득점 문제에서는 딱 2문제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그 상난이도에 2개 있었던 거 보이시죠? 객관식 9번 문제였는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직각삼각형의 합동 그리고 내외심의
종합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되게 독특했던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정삼각형을 딱 내가 파악했어.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 빠르게 후루룩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꼼수가 좀 들어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관을 활용해서 콕 집어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빠른 풀이를 할 수 있었던 문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10번에서는 1차 함수의 점과 기울기 등을 이용해서 계산 능력, 그 다음에 개수가 두 자리로 되는 어떤 분수의 형태, 자연수인 분수의 형태로 해서 완전 니네 계산 잘할 수 있어? 이거 조금 빡빡해. 그냥 속된 말로 빡세 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 능력치에 있어서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대림중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시험을 볼 때는 일단 고난도 문제와 계산 능력치를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수월하게만 된다면 고득점까지도 볼 수 있고 전교권에 놓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괜찮죠? 그렇지 않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면 그 두 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학습을 통해서 또는 저희 학원에서 준비해드리는 문제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는 문제 특징은 이랬어요. 번호 순서대로 난이도가 배치돼 있었어. 좋지. 낮은 거부터 차례대로 풀면 내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맞추는 거고, 뒤쪽에 가면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관식과 서술형의 이제 어떤 난이도 비중 중에 객관식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유발해서 점수를 조금 깎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고난도 문제수가 좀 줄기는 했어요. 그리고 기본 문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어쨌든 100점 방지용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것만 이제 문제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대륜중 특유의 복잡한 계산식들이 있다는 거, 학교 시험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느껴져. 요런 뉘앙스구나 문제가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점수를 획득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유형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점 위에서는 학교 스타일을 고려한 고난이도 문제들. 대륜중에 있어서는 뭐라 그랬죠? 아까 창의력 문제나 계산 능력치를 물어보는 그런 독특한 유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골라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문제들 준비해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 대륜중 친구들 잘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륜중학교에 대한 내신 분석을 해봤고요. 앞으로 시험이 남은 학생들, 그리고 이제 끝난 학생들 수고하셨고요. 요거 참고하셔서 더욱더 좋은 시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